네, 계속해서 이 세상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또 털어놓는 시간이죠. 부부공감 클리닉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솔직해야 할 남편에게 사사건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전가정행복상담소 이순옥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저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네네. 혹시 소장님도 이 댁에 계신 남편분께 가끔씩 뭐 선의의 거짓말은 하시죠? 네, 저희 남편이 네. 키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옷에다 좀 신경을 써주려고 새로 넥타이를 산다거나 아니면 옷을 이렇게 새로 샀을 때 입혀놓고선 당신 너무 멋있다고 아주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선의의 해주거든요. 선의의 거짓말 하시네요, 네, 정말. 그때 그러면은 남편이 그 옷을 일주일 내내 입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가끔씩 곰탕 끓여주시면 맛있다고 하면 거의 뭐 한 달 내내 곰탕만 그냥 물릴 때까지. 어머님들은 네, 그러시더라고요. 선의의 거짓말. 네. 네, 남편을 춤추게 하시죠. 네. 맞습니다. 소장님, 그 상담을 해보시면 네네. 부부간에 서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예, 한 교육 연구 사이트에서 네. 이제 그 남녀 회원 5,300명을 대상으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베스트에 네. 뽑힌 것 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서 오늘 딱 한 잔밖에 안 했어. 일찍 들어갈게 여보. 예. 이 말하고요. 결혼은 안 네. 했지만 공감이 되네요. 네, 그다음에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짓말로서는 여보 솔직하게 말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는 그런 말과 네. 이 옷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싸게 산 거야. 그렇죠, 세일해서 그렇죠, 샀어. 그렇죠. 이 말이 잘하는 베스트에 거짓말인데. 붙었답니다. 네, 아마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박수 한번 탁 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뭐 간단하게 뭐 저희가 뭐 표현을 해보자면요, 뭐 이런 거죠, 뭐. 언제 올 거야? 그래서 지금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언제 올 거야? 한 잔만 하고 갈 거야. 일어났어. 지금 가는 중이야. 다 왔네. 하고 뭐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봐. 오늘 뭐가? 누구랑 마셨어? 오늘? 화 안 낼게. 진짜? 어. 오늘 그 내 옆자리 그 광성이랑 먹었어. 아, 진짜야. 그랬어? 근데 이거 새로 산 건가 봐? 아 이거 싸게 산 거 50% 처음 보는데. 하더라고. 싸게 산 맨날 거. 돈 없다고 하더니 결국 샀네? 아니야. 뭐 그런 이런 거 식이죠. 아니야. 네. 이를테면. 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공감하셨을 텐데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례도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 15년이면 눈만 봐도 서로 척하면 척일 정도로 서로의 속마음을 알고 살아야 하는 저는 도대체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아내는 사사건건 저에게 거짓말만 하거든요. 내 아이들이 늦게 들어와 야단을 치면 아이들을 감싸준답시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제 들어오는 거야? 아빠가 늦지 말랬지? 아니야. 아까 들어왔어. 잠깐 요 앞에 나갔다 온 거야. 내가 당신한테 물었어. 그리고 지금 애들 옷차림 봐봐, 이게. 요 앞에 갔다 온 옷차림이야? 당신은 사람 말을 못 믿어. 얘들아 방으로 들어가 얼른. 네, 이러면서 아이들을 거짓말로 방어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이제 엄마 따라 걸핏하면 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민경아, 너 어제 학원 안 갔다며? 왜 안 갔어? 저요? 갔는데요? 무슨 소리야? 앞집 아줌마가 너 PC방에 있다는 거 봤다는데요? 왜 거짓말을 해? 아니에요. 그 아줌마가 잘못 봤겠죠. 아우,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이렇게 아내처럼 아이들도 매사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늘 뭔가를 샀을 때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늘 또 샀냐고 물으면 어디서 얻어왔다고 하고 왜 이렇게 비싼 걸 샀냐고 하면 저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 카드값 봐봐 이거 봐. 1, 10, 100, 1000만 원? 아니 이거 당신이 다 쓴 거야? 아니야. 진정 좀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이 카드 명세서 봐봐. 유수연 딱 이름 적혀 있네. 아유, 내가 이렇게 많이 썼었나? 친구들 것도 내가 대신 카드로 긁어주고 그랬나 보다. 그랬어. 친구 그럼 번호 줘봐. 번호 내가 직접 전화해 볼게. 빨리 돈 걔가 갚으라 그래. 지금 집에 있을라나 모르겠네. 여보, 다음에 하자. 응? 매일 다그치면 아니야라고 하고 정말 이런 상황이 정말 아닌 거 아닙니까? 아내의 거짓말 이제는 저희 가정 경제까지 뒤흔드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이들이야 뭐 이렇게 상황을 모면을 하려고 뭐 거짓말을 해서 자꾸 막 모면하고 할 텐데 무슨 아이도 아니고 아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남편 입장으로 보면. 그렇죠. 예, 거짓말은 네. 일단 그 불안한 감정을 그
순간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말로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건데요. 그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잘못을 숨기려고 할 때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니면 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남편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윽박지르거나 또 아니면 언어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에 예, 자주 사용하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사례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아내는 왜 거짓말을 하지? 무슨 큰 비밀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남편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윽박지르고 몰아세우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모면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그렇죠. 같아 보여요. 네네. 특히 지금 그 아이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남편하고 1대1로 이야기를 할 때 하고 네. 아이들 앞에서 엄마에 대해서 또 막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억압적으로 나온다거나 또 뭐 언어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엄마지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속도 엄마이기 상하고 전에 사람이죠. 네, 그러다 예. 보면 그 더 창피하니까 이제 큰 소리를 나지 않게 하려고 또 그 순간 모면하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꾸 습관이 되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더 화가 나겠죠. 그렇죠. 네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네네. 아내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예, 거짓말을 일부러 즐겨서 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뭐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몸에 배했다면 모르거니와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 서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이야기를 해서 또 상대가 수용을 해주고 어떤 또 이렇게 이제 맞는 어떤 합의점을. 합의점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생각은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또 아내는 아내로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사용하는 돈을 또 사실 남편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까지 일일이 너무 강압적으로 되거나 또 언어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는 없다 보니까 거짓말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남편은 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반응을 해야 되고 아내는 또 어떤 마음으로 좀 앞으로 변해야 될까요?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 본다면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남편 네. 입장에서 본다면 아내가 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고 화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부가 살아왔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남편 입장에서 참고 일단 화를 먼저 내는 것보다는 아내가 말하는 거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하는 그런 어떤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 또 수용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면 또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게 되겠죠. 그러나 또 아내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고 또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남편이 화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화낸다. 상황만 저 사람은 늘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또 남편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식을 하는 게 고쳐지는 것의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인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고쳐지는 거는 왜냐하면 서로 옳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옳다,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다.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이 아내 탓이다.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탓이다. 이러고 계속 끊임없는 정말 소모전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계속해서 반복만 그렇죠.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남의 탓을 하는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탓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 먼저 변화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한다면 사실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을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쉽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저는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 내 탓이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변해야 상대방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